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이지만 전개 과정을 보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심 조르맛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생부 미로토보레츠에 올랐습니다. 딱히 친러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찍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수요일 업데이트된 미로토보레츠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그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빼앗은 러시아와 공범이란 논리입니다. 미로토보레츠는 또 토카예프의 2019년 도이체 벨레 인터뷰 내용도 들었습니다. 토카예프는 인터뷰에서 2014년 크림이 러시아에 합류한 것을 병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병합이란 단어는 크림에 적용되기에는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를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카예프는 러시아의 지혜라면 지혜, 그리고 품위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주는 했지만 크림 주민 보호 차원이었고 총 한 방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 병합으로 부르기에는 무리라는 게 토카예프의 판단이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번역되는 미로토보레츠는 2014년에 설립돼 우크라이나에 위협이 되는 인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작가인 올레스 부지나, 정치가 올렉 칼라시니코프, 언론인 다리아 두기나의 프로필이 게재된 직후 암살되면서 세간에서는 미로토보레츠를 우크라이나 살생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로토보레츠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론 머스크,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한 핑크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도 올랐습니다. 또 루간스크 공화국의 13살 난 소녀 파이나 사벤코바 등 327명의 어린이까지 제거해야 할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파이나 사벤코바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탄압으로 수많은 어린이들도 희생됐다면서 이들을 추모하는 공익활동에 앞장선 어린이입니다. 사벤코바는 세계 다른 나라 어린이날에는 즐거움으로 넘치지만 돈바스는 매일매일이 비극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키예프 정권의 눈밖에 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에 혼이 난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사일 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무기는 주지 않겠다고 차분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제루살렘 포스트는 베니 간츠 국방부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간츠 부장은 제약 요소와 함께 작전상 다양한 고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무기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츠 부장은 EU 국가 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변함이 없다, 서구를 지원하고 그 편에 서겠지만 무기를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라고 했으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도 면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처럼 작은 면적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큰 나라를 방어하기에는 곤란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가 성능이 뛰어나니 이참에 마구 제공해 홍보를 하자는 그런 경박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의 확고한 신념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무모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모든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스테판 반데라는 나치였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반데라와 또 다른 나치 부역자인 로만 슈케비치를 우크라이나의 국가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월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시작하자 모스크바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지지한 적은 없었고 비살상 영역에 한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계국에 따르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시민은 130만 명으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면서 전통적인 서구의 맹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게 키예프에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중공 관계를 분석하는 짧은 논평입니다. 서구는 러시아와 중공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으며 언제든 서로 적대시할 수도 있는 관계라고 편하게 판단합니다. 물론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그런 판단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두 나라는 서로 보완적 관계로 컬렉티브 웨스트에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나라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wishful thinking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발다이 클럽 프로그램 디렉터인 티모페이 보로다체프의 견해가 아주 냉정하고 적확합니다. 서구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보지만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국화된 균형 잡힌 국제질서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데 중공을 그 추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에서 중공의 현 위치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데 그 첫 번째는 중공의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그리고 대외 무역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공은 러시아와 이웃에 자원을 의존하는 구조고 대외 무역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충격을 러시아가 소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공이 러시아의 도전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공은 냉전 이후 미국과 서구가 구축해놓은 신식민주의 구도를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동맹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이런 점에서 사실상의 동맹이라는 것인데 이는 생존뿐 아니라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중공과 러시아의 화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베이징의 정치 지도부는 모스크바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티모페이 보로다체프는 분석했습니다. 중공의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모스크바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공은 미국과는 적대적 관계지만 러시아와는 대립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이 동구와 중동, 트랜스 코커서스,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공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후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은 체제는 다르지만 서로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속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표면화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공의 강대화를 서구의 독점을 깨기 위한 전제 조건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공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 냉정하게 두 나라 관계를 보면 밀월은 세계 질서의 재편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